오늘은 제가 뭐 해드린다고 했죠? 톡하고 뭐 한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죠? 지난주 저거 했어요. 아니 그냥 저거 했어야 하시고 오늘 저거 이름이 뭐였죠? 좀 맞추시면 선물 드리려고 제가 책을 갖고 왔습니다. 브레인라이트 캠핑. 자, 맞추시면 선물 드리려고 제가 쓴 책인데요. 요거하고 연관이 돼가 있어서 공부하시고 보시면 좋아요. 저 이름이 뭐였었죠? 손 들고 얘기하셔야 돼요. 브레인 라이팅! 네! 저게 이름이 뭐였죠? 지난주에 했던 거? 육간도! 뭐라고요? 육간도! 아, 그거지. 뒤에 뭐 있는데? 확산법. 그러면 오늘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네. 오늘도 손 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오늘 뭐 한다고 그랬죠? 스토리보딩. 네? 분석. 네? 아니, 리치 분석. 오늘 뭘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현장에서 리치!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렸던 게 농어촌 현장에서 워크숍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그게 뭐예요? 뭐 육군도 학상도 아니고 뭐였죠? 아까 어머니가 크게 얘기했는데 브레인 라이팅! 손 들고. 브레인 라이팅! 그러니 알지 뭐죠? 포스트잇으로 쓰는 거! 말로 하는 거 뭐였었죠? 스토리? 브레인스토밍. 지금 조금만 다 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맞췄어요. 하나를 더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정렬 분류 방법을 중에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아이디어 발상 기법을 얘기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게 뭐라고 그러죠? 스토리보딩이라고 했어요. 오늘 스토리보딩을 먼저 브레인 라이팅을 지난주에 설명 들으셨잖아요. 포스트잇에 써서 내는 거. 이제 그건 정리해야 돼요. 그죠?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써 있는 것을 정리 안 하면 아이디어가 쉽게 해서 똥이 되거든요. 똥이 안 되고 금이 되게 만들려면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정리하는 오늘 정렬 단계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제가 A4 용지를 하나씩 갖다 6장씩 갖거든요. 한 장씩만 가지시고요. 자, 크레파스를 꺼내서 한 장 하나씩만 가지세요. 크레파스 하나씩. 자, 크레파스를 고를 때는 여기 열고 크레파스를 한 가지 고르시고요. 한번 이렇게들 6분 이렇게 나오세요. 색깔이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골고루 섞였는지 보게. 네. 하나씩. 그러면서 이렇게 줄여보세요. 근데 난 오렌지색. 붉은 계통이 없는데, 그죠? 붉은 계통이? 그렇지. 네. 아니요. 네, 그래도 됐습니다. 여기도 색깔이 섞였으면 좋아요. 섞이면 좋아요. 이건 두 개는 너무 비슷한데? 그죠? 이것도 비슷하고. 그러면 빨간 걸로 빨강.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초상화를 그려요. 초상화를 그리는데 협동을 해서 우리는 그렇죠. 지난번에 글쓰기도 그렇고 컵쌓기도 그렇고 협동해서 그래서 일을 했잖아요. 초상화도 협동으로 그릴 거예요. 자, 여기에 자기의 얼굴형을 나는 얼굴형이 어떤 형이다 해가지고 너무 작게 그리지 말고 어떻게 그리냐면 요 정도 사이즈 맞게 얼굴형을 그려주세요. 본인의 얼굴형, 내 얼굴형은 계란형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삼각형이야 역삼각형이야 이런 거 있죠. 예, 형태만 그려주시는 거예요. 얼굴 형태만. 네, 얼굴 형태만. 머리는 그리지 마요. 네? 머리는
아니, 얼굴 형태만 그리는 거예요. 다른 거 그리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본인 이름을 써주세요. 우측 하단에 본인 이름. 네. 다 쓰셨나요? 다 쓰셨죠? 네. 자, 오른쪽으로 전달. 오른쪽으로 전달. 누구 거 그려야 돼요, 그러면? 누구 걸 그리는 거예요? 이름 보고, 이름을 보고 그리시는 거예요. 이름 보고. 뭘 그릴까요? 내가 이제 얘기할 거예요. 눈썹을 그리세요. 눈썹, 이름 보고. 그렇죠? 왼쪽 분을 보고 눈썹을 그리는 거예요. 눈썹. 본인도 가만히 계세요. 진하게 그리셔야 돼요. 진하게. 네, 그래야 나중에 잘 표시가 나요. 진하게 눈썹. 자기 눈썹 그리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 눈썹 그리지 마셔요. 너무 상상해서 그리면 안 되고요. 자, 눈썹 그리셨죠? 다 그리셨나요? 네. 자, 다시 오른쪽으로 전달. 자, 오른쪽으로 전달. 자, 이름 잘 보고 그리시는 거예요. 이름 잘 보고. 네. 이제 눈을 그릴 거예요. 눈. 안경 그려야 돼요. 안경. 뭐 안경은 그려주셔도 되고 안 그려주셔도 되고. 눈 보세요. 자, 이름 잘 보고 어느 분인지 이름 보고 그리시는 거예요. 이름 보고. 순호 언니는? 눈 다 그리셨으면 결정은 내가 다시 또 오른쪽으로 전달. 눈은 내가 결정할 거야. 오른쪽으로 전달. 나 누구라고? 네, 오른쪽으로 전달. 뭐 그리는? 자, 이제 코를 그릴 건데 다 그리잖아요. 코. 지금 초상화를 정면으로 그리나요? 측면으로 그리나요? 정면으로 그리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코를 이렇게 그리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면으로 그리는 거. 코도 저도 정면으로. 자, 코 그리고 코. 있잖아요. 다 그리고 나서 내 코 누가 그렸냐는 소리 지를 사람들 여러분 남았습니다. 잘 그려주셔야 되고. 자, 오른쪽으로 전달 됐어요? 네. 자, 이제 사람 보지 말고, 밑에 써있는 이름 보지 말고, 그 고려 있는 초상화만 보고, 느낌이 어떤지, 본 느낌이 어떤지, 이름 쓴 반대쪽, 왼쪽 하단에 적어주세요. 느낌이 어떤지, 그거 딱. 그림 보고 아는 사람 말고. 그 사람은 이 그림만 보고. 그림만 보고. 네, 그림만 딱 보고, 어떤 느낌이 오는지. 잘 써주세요.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자, 다 쓰셨나요? 다 쓰셨으면 오른쪽으로 전달하면 본인한테 가죠? 네, 본인한테 갑니다. 오른쪽으로 전달. 이거 이래 그러는 거야. 자, 이제. 초록색. 자, 초록색 눈꺼풀 본인이 다 바꾸셨죠? 이제 뭐냐면, 귀도 그리고 머리도 그려서 초강을 마무리하세요. 대신 다른 사람이 그린 거에다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거칠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귀 그리고 머리 마무리하세요. 헤어스타일. 어떻게 이렇게 본인들 다 맞아요? 내가 그린 것만 닮았어. 내가 그린 거만. 내가 그린 것만. 내가 그린 거만. 있는 그대로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닮았다. 내가 그린 거만 안 닮았는데. 내 몸만. 자, 너가 아쉽지 않은 아니. 항의할 때 빨리 항의하세요. 제일 많이 닮았어. 뭐래? 맞지? 응. 입술 여기 오빠 내렸어. 오빠는 그림 성질 좀 높여라. 코가 네. 자, 손뼉 3번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이 6분 거 저기다 이렇게 붙이고 여기 6분 거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아는 사람 천직해. 자, 오늘 정렬 단계에서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하면 아이디어 발산에서 브레인 라이팅을 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저절로 따라오는 정렬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스토리보딩. 그죠? 스토리보딩. 네, 스토리보딩이에요. 그래서 스토리보딩인데 한번 정렬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로직들이라고 있어요. 나무 노출처럼. 그 다음에 친화도법하고, 여기 친화도법 KJ법이라는 것은 일본에 있는
교수 이름을 따서 PK법이라고 하고요. 신화조법과 스토리보딩이 거의 비슷해요. 스토리보딩하고 그다음에 연관도 절차도 파이프와이, T차트, PC본, 4분면, 스와트도 있고 PC본은 생성이 가시본용으로 이렇게 아이디어가 발산해서 정리가 된다고 해서 PC본이라고 하고요. 어골도라고 합니다. 생성 가시본용. T차트는 뭐냐면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T자 그려놓고 좋은 거, 나쁜 거, 베스트, 워스트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절차도나 뭐 연관도는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자, 세 번에 물건이 돌아서 통관을 해야 돼요.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만들어 주는 거. 그 다음에 업무를 진행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통신사에서 대리점과 본사와 소비자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걸 그려나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로직트리하고 파이프와이는 뭐예요? 5번 왜를 물어봐요.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 거죠. 5번 물어보는 거고요. 자, 로직트리라고 있어요. 로직트리는 이렇게 연관돼서 나무 가지 뻗어나가듯이 우리 육안도박사법에서도 보셨죠? 3개, 4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뻗어나가는데 빨간 걸로 쓸 게 있죠. 미씨라고 있어요. 미씨. 미씨의 사고방식에 따라 항목을 분해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미씨라는 방법, 미씨 방법론에 의해서 분류할 때 분류하고 또 나눌 때 나눠야지 미씨를 따라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는 없지만 이게 미씨예요. 미씨가 뭐냐면 서로 독립적이면서 독립적인 뭐라고 해요? 중복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듯이 서로 독립적이면서 전체를 좀 망라해야 돼. 누락된 게 없어야 돼. 자, 그러면 미씨, 사람에 대해서 미씨를 한번 따져볼까요? 사람 전체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 사람 전체를 다 얘기한 건가요? 아닌가요? 남자와 여자를 딱 하면 사람이 전체가 다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이 되죠. 그래서 미씨예요. 미씨 사고를 따랐어. 근데 두 번째 거 볼까요? 남자의 아버지도 있고 여자의 어머니도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씨 원칙이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안 맞죠? 네?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중복이 없어야 되고 누락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뭐가 중복이 됐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중복이 됐잖아요. 남자, 여자하고 아버지는 엄마는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복됐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 남자, 미혼 여자, 패턴이 뭐예요? 아니죠. 중복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는? 누락이 됐잖아. 그렇죠. 미혼 여자만 있고 귀여운 여자는 누락이 되죠. 여기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든. 그래서 여기는 중복이 됐고 여기는 누락이 됐죠. 미시 원칙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중복이 돼서도 안 되고 누락이 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잇에는 아이디어를 4개씩 쓰라고 했어요. 한 장에. 포스트잇 한 장에 아이디어는 하나만 쓴다. 왜? 2개를 써놨다가 중복이 되버릴 수 있죠. 아이디어가 같지 않은, 그러니까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내용이 똑같이 써있다면 중복은 안 되는데 여기에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을 때 포스트잇에서 아이디어를 2개를 한 장에 2개를 쓰다 보니 하나를 또 띄어서 옆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여기도 써있고 저쪽에 옮겨져 있고 해서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없애야 된다는 게 미시 원칙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 정렬하고 할 때 많이 나오고 기법 설명할 때 제가 이제 다음 이 책도 이제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시 원칙을 따라야 된다 하는 거고요. 신화도법은 절차대 위에서부터 비슷한 거 친화, 그렇죠? 친한 것끼리 모아두는 거예요. 카테고리를. 그래서 여기 보면 신화도법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여기 이걸 보시면 봐봐요. 미리 알려진 대충 구조.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알려준 건 카테고리를 준 거예요.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렇게 분류를 정리를 해서 하고 카테고리를 주면 미리 알려진 대충 구조가 상위 명줄이 명칭이 있는 경우, 그죠? 카테고리가 있는 경우인데요. 그럴 때는 뭐예요? 카테고리에 맞는 아이디어를 끼워 넣기 때문에 탑다운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행복 관련된 단어들이
나이를 얘기했죠. 행복을 넣으면. 그러면 행복이라는 기준점이 위에가 있으니까 밑으로 아래 밑에 세워서 탑다운. 근데 새롭게 시도하는 구조야. 없어. 네? 알려진 대충 구조도 없고 상위 범죄 명칭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슷한 것끼리 먼저 모아요. 무슨 얘기가 되죠? 몰라. 이게 뭔지는 몰라. 제목이 뭔지 모르는데 아이디어 포스트잇 써놓고 보니까 이거 비슷비슷하네?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제목을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버텀업이에요. 밑에서부터 하고 위 올라가는 이렇게 버텀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현장에서 할 때는 카테고리가 없어요. 안 줘요. 하지만 정책 연구하고 할 때, 여기도 경북연구원이라든지 충남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연구 사업을 할 때는 자기네들이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류할 카테고리를 미리 줘요. 그럴 때는 탑다운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더 쉽죠. 탑다운인데 카테고리가 있으면 거기다가 맞는 내용만 끼며 넣기만 하면 정리가 저절로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버텀업 비슷한 거, 이걸 유사고 분류라고 해요. 유사고.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고 또 한 번은 어떻게 해요? 동일 분류라고 있어요. 동일 분류. 동일은 뭐예요? 진짜 똑같은 거예요. 같은 왜? 이게 한 50개가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근데 유사도 분류를 안 하고 동일 분류를 하래. 그러면 뭐냐면 홍길동 누군가 홍길동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50개 중에 이쪽에 홍길동이 있고 여기 밑에 홍길동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왼쪽부터 보니까 여기에 홍길동이 있어요. 여기다 투표를 했어. 근데 다른 분은 밑에 거를 보고 밑에다 투표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5개 여기 5개인데 다른 아이디어에 8개 자리가 있는 거예요. 투표를 받은. 그럼 8개 자리가 1등이 돼서 그걸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동일 분류를 안 해서 5개인데 뭐예요? 10개죠, 합의. 그래서 같은 것끼리 같은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동일 분류. 유사도 분류는 뭐예요? 카테고리가 없을 때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고 제목을 정하는 게 카테고리 버텀 방식이고 유사도 분류. 동일 분류는 진짜 똑같은 것끼리 모아놔야 돼. 표가 찢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홍길동이 3개가 될 수 있고 4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한쪽에 모아놔야 모든 사람이 이쪽을 보고 옳다고 생각하면 여기다 투표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동일 분류. 똑같은 분류. 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이거 모아서 보다 보니까 카테고리를 정했는데 이것도 연관이 되고 모아놓은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카테고리, 칸이에요. 카테고리. 자, 카테고리가 있을 때는 탑다운, 카테고리가 없을 때는 밑에서부터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페이지법이나 아니면 좀 이따 아까 설명드렸던 스토리보딩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제목이 교육할 때 분류되어 있는 정렬 방법론에서 통해져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죠. 카테고리별로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해서 적어놓는 것이 정리하는 방법이 페이지법이고요. 연관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통신사와 배달과 고객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정리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차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통관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업무를 절차를 어떻게 통관해서 출고까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렇게죠. 수입 사무료를 수락해서 입항이 됐어요. 아니 창고에 들어가서 반수하기까지는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정리해서 보는 것처럼 하는 거죠. 파이프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를 5번을 물어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맨 밑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즉, 통제가 가능한 대답이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뭘까요? 통제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뭔 얘기일까요? 자, 쉽게 얘기해서 오늘 퇴근 시간에 비가 엄청 왔어요. 근데 우리 김대리가 우산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비 맞고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이
김대리 보고 너 왜 우산 안 갖고 왔어? 저기 너는 이런 핀잔 주듯이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원하는 대답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김대리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우산 안 갖고 왔어? 아 글쎄 어제 내가 일찍 다니라고 테레비를 못 봐가지고 일기예보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끔 해줘야지. 야, 너는 맨 정신 나가가, 너 요즘 뭐냐고 오늘 우산 안 갖고 왔어? 이러면 피해 나간다는 거야, 피해. 피해 나가요, 다른 쪽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있는데,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가게끔 진짜 질문을 잘해야 되는, 외외배를 잘해야 되는데,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혼낸다든지, 핀잔을 준다든지 하면, 일로 안 가는 거야, 일로. 그래서 다른 핑계를 대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게 통제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목적이 수단이 되고 다시 대답하는 수단이 내가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게 다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저쪽 수단이 또 목적이 되고 목적과 수단, 목적과 수단.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제 가능한 우리가 원하는 대답, 원하는 방향성에 맞는 대답이 나오게끔 해주는 것이 5Y고 여기 이제 스토리보드인데 여기 가장 많이 쓰여요. 여기가 가장 많이 쓰이고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게 있으면 뭐라고 했죠? 이게 먼저 주면 무슨 방식? 무슨 방식? 탑다운 방식. 그죠? 여기 없어. 요걸 정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수업 전에 해야 될 일이야. 요게 없어.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비슷하다고 모아놨는데 이거 수업 전에 해야 될 거네 하고 적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기 때문에 버텀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밑에 일부터 하느냐 이게 먼저 나타나 내주느냐 그게 버텀업이냐 탑다운이냐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은 농어촌 현장이라든지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이거 할 때 분류할 때는 원래 제목을 안 줘요. 제목 카테고리를 안 주기 때문에 버텀업으로 한다. 그리고 요건 유사도 불리지만 요 안에 또 쪼갤 수 있다고 했죠. 아까 비슷한 것 중에 또 쪼개는 게 뭐라고 했어요? 똑같은 걸로 같이 동일 분류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쓸 때는 이거 다른 사람이 썼으니까 쓰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똑같은 단어들이 2개, 3개 나오겠죠. 그럼 그 투표할 때는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표가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누구는 여기 거 보고 찍고 여기 거 보고 찍고 찢어지니까 붙여주는 게 동일 분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똑같은 것도 여러 개 있겠죠. 몇 개 있겠죠. 요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게 이제 T차트. 강점, 약점, 찬성, 반대, 계획, 실행을 적는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왜 제가 이 크립탁을 받았냐면 제가 맨 처음 해본 거예요. T차트. 자, 여기 T차트를 적고 뭐라고 했어요? 배우자의 조건이에요. 베스트, 워스트예요. 배우자의 조건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래요. 경제적으로 기타. 그 다음에 결혼 생활에 비전 있는 사람. 그래서 인생이나 미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통하는 사람. 말이나 뭐 행동이 통하는 사람. 빚 없는 사람. 아주 좋아요. 유머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요리 잘하는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 여기 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알뜰한 사람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한번 워스트를 한번 볼까요? 사주 안 맞는 사람. 사주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워커홀릭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 이성 친구 많은 사람. 게으른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 잔소리 많은 사람. 무뚝뚝한 사람. 불평불만 많은 사람. 신의 많은 사람인데 신의 많은 사람. 네. 그 다음에 마마보이. 예, 너무 과한 효자 마마보이신데 보증 잘 찾는 사람. 요게 이분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분법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분법으로 몇 가지 해당되시나요? 이분법으로 하는 게 T차트. 네, T자 그려놓고 뭐 장점, 단점 이렇게 하는 것이. 네.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대한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이분법으로 하는 게 T차트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PC버예요. 요건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 배우고 나서 심화 과정 할 때 많이 이걸로 해요.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해서 이걸 많이를 하는데, 자, 여기를 보면 왜 이게 아이디어 발산해서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정렬에 들어가 있을까요? 정렬에. 왜 이게 정렬 방법으로 들어가 있죠? 아이디어 발산 방법으로 안 들어가 있고?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뭐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 네? 뭐가 있어서. 정렬 방법이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탑다운과 버텀업이라고 했잖아요. 요건 뭘까요? 그러면 이게 탑다운일까요? 버텀업일까요? 결과적. 이게 탑다운일까요? 버텀업일까요? 요 그림을 딱 봤을 때 수업 전이니까. 뭐라 어떤 거야? 수업 전이잖아. 아니 수업 전이라뇨 이게. 왜 수업 전이야 이게? 결과가 어떤 원인으로 일어나는 그 원인 관계를 스스로 나타냈으니까 결과가 없었으니까 어떤 버텀업이에요? 수업이 수업 버텀업이 뭐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버텀업이죠. 네. 그럼 여기를 봐보시면 여기다가 중구난방으로 먼저 써놨어. 근데 제목을 어떻게 정해? 탑다운. 이것저것 다 합쳐졌어. 그래서 이것은 정렬 방법이에요. 탑다운으로 아이디어 발산과 동시에 정렬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제목, 자녀의 성장, 자녀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카테고리 먼저 적은 거예요. 성별의 문제, 성별의 영향이 있는지, 교육 환경인지, 건강 상태인지, 음식 습관인지, 가족 환경인지, 수면 시간인지, 인성 교육인지. 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적어놔야, 인성 교육 여기다 쓰면 돼. 음식 습관 여기다 쓰면 돼. 이렇게 들어가는 게 탑다운이에요, 이분. 그래서 이게 정렬 방법으로 나온 거예요. P15는 아이디어 발산을 하는데 카테고리를 미리 적어놓고 거기에 핑계 넣기 식으로 아이디어 발산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벌도 P15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죠. 배송 지연 원인이 뭐야? 사람이 문제야? 기계가 문제야? 정책이 문제야? 지행이 문제야?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적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 이 가지를 주가지라고 해요. 주가지. 요건 세부 가지라고 그러고, 그러면 주가지의 카테고리를 정해야 되잖아요. 요거 한번 보실까요? 여기 4개 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주가지에 분류하는 카테고리로 제목을 적은 건데, 광의적인가요? 아니면 협의적인가요? 봤을 때 내용이 광의적이에요? 협의적이에요? 협의적? 광의적. 협의적. 사람 안에도 굉장히 많죠. 그죠? 사람 안에도 굉장히 많죠. 재료 안에도 많은 게 있죠. 방법론에도 많은 게 있죠. 장비에도 많은 게 있단 말이에요. 포괄 분석에서. 그럼 여기도 정책도 다양하고 절차도 다양하고 사람도 많고 기술도 많아요. 이건 뭐냐면 카테고리를 정할 때 너무 소단위로 협의적으로 잡아놓으면 들어갈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크게 잡는 거예요. 크게 잡아줘야 아까 여기 보셨죠? 그죠? 기계, 사람, 진행, 정책이잖아요. 되게 크게 잡아놓고 나서 진행에는 승인 형식의 혼돈이 온다든지 승인 요청 건수가 어떡하든지 이런 내용들을 적는 것처럼 카테고리는 광의적으로 적어야 돼요. 너무 협의적으로 잡으면 안에 내용을 내가 쓸 데가 없어져요. 쓸 데가. 이렇게 하고 요거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은평구청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했던 거거든요. 주제 제목이 뭐냐면 저 불사조 조원들이에요. 조원들이 구성원들 간에 소통이 잘 안 된대요. 그러면 조원들 사람이 문제인지 아니면 이 구성원들이 있는 장소가 문제인지 소통의 절차가 문제인지 시스템이 문제인지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 안에 내용들이 들어가고 여기 투표한 거 보이시죠? 도트로 투표했어요. 여기 투표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서 실천 계획을 쓰고 뭐 사업 계획을 쓸 수도 있고요. 또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문제점을 찾으세요 라고 주민들한테 던진다고 그랬어요. 어떤 걸 보고 뭘 하라고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문제 하면은 어려워한다. 그래서 뭐를 보여야 된다고 그랬죠? 뭐를 보고 고쳐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 뭐 문제점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현상. 그렇죠. 현상을 보고 현상을 볼 때 여기도 저희가 간단하게만 써놨는데 현상을 찾기 위해서 심화과정 제가 얘기했었죠. 과제 진술문을 써요. 과제 진술문. 그래서 과제 진술문 첫째 줄이 뭐냐? 현상이에요. 현상을 보고 이 사람들이 썼어요. 불사조 우리 좋아해. 너무 소통이 안 돼. 했더니 오 그래 그거 문제점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현상이 과연 과제냐 문제냐 아니냐를 따져요. 문제라고 해서 이거 찾은 거예요. 여기도 보실까요 한번? 허리 둘레가 증가하고 있대. 그러니까 2조에서 어떤 나 살찌고 허리가 늘어나서 전에 사놨던 옷도 안 입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했더니 여기 있는 조원들이 오 맞아 그거 문제야 해서 이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워크숍을 한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현장에서든지 여러분들끼리 실습하면서 워크숍을 할 때 문제점이 뭐야를 먼저 물어보지 말고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보고 느끼는 것들 중에 좀 바꿨으면 좋겠다든지 좀 고쳤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걸 찾게끔 해야 돼. 우리 지역의 현상을 보고 그래야지 우리 지역의 문제점이 뭐죠? 갑자기 문제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려요? 각각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점이라고 하면 나는 문제점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다른 사람은 또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과제 진술문을 써서 요 과제가 현상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될까? 문제점이 될까? 요걸 따져보고 요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심화 과정에서 요거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건 4분면은 뭐 여러분 아시죠? 1분면, 2분면, 3분면을 나눠서 가장 효과적인 여기는 그죠? 방공의 효과성이 극대화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따졌더니 높은 기술력과 높은 창조성이 있는 4분면이 가장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겠다. 요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뭐가 있지? 노력이 있고 아니면 시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노력은 적게 들고 성과와 노력이 있겠죠? 말하자면 성과는 높은데 노력은 적게 해도 성과가 높은 게 그게 가장 좋겠죠? 이 분면을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양쪽을 낮춰서. 그러면 성과 높고 여기는 뭐예요? 노력이 적게 들어가고 여기는 노력이 많게 들어가고 성과가 여기는 적겠죠. 그럼 이쪽 밑에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왜? 성과가 적어지니까. 성과 높은 것 중에 노력을 덜 해도 성과가 높은 거와 노력을 많이 해야 높은 걸 따진다면 이쪽 게 높겠죠. 노력을 좀 적게 해도 성과가 높다는 그걸 4분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분류 방법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인과관계와 이 미시 원칙을 확인해야 된다. 분류를 해놨는데 미시 원칙에 어긋나는지 미시 원칙을 적용을 했는지를 봐야 된다. 미시 원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아까 했는데 서로 독립적이면서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고 그죠? 이렇게 뭐 이제 평가관계는 우리가 쉽게 하면 다중투표가 있고 성과 노력 능력이 있고 주목 보는 거 손가락 투표가 있는 거예요. 손가락 투표는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1등 우리가 도트 투표를 해서 1등이 중복이 됐어. 2개가 아니면 3개가. 그럼 이걸 또 도트 나눠주고 또 투표하려고 시간이 걸리니까 손가락 투표를 하는 거예요. 손가락 투표.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다중투표는 뭐냐면 도트 가지고 우리 투표하는 거 있죠? 도트 가지고. 우리는 합의 원칙을 위해서 도트를 몇 개 준다고 그랬어요? 따로수만큼 네? 우리 안 했나요? 한번 투표? 안 했었나요?
예. 자, 여기 이제 다중투표 방법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써있어요? 빨간 걸로? 2분의 1 자, 한번 첫째 줄 읽어볼까요? 대학 시작. 대안의 시에 2분의 1 이상의 도토를 참여자에게 지급하되 참여자가 참여자나 아이디어의 수를 권하여 가감 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투표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투표를 하는데 아이디가 10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몇 개를 준다? 5개 이상을 준다. 자, 9개가 나왔어요. 그럼 몇 개를 줘요? 5개 이상. 그렇죠. 왜?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에요. 5개를, 9개가 나왔는데 2분의 1이면 4.5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서 5개를 주는 거예요. 반올림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2분의 1 이상을 주되, 근데 아이디어 수도 많고 사람이 너무 많아. 2분의 1을 주려니까 이거 투표하다가 시간 다 가게 생겼어요. 도트는 너무 지저분하게 붙게 생겼고, 그럴 때는 뭐라고 했어요? 참여자 수나 아이디어 수를 감안해서 가감 결정한다. 좀 줄여도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다중 투표고요. 이렇게 여기 투표하는 거 있죠? 요거 투표하는 거. 이렇게 도트를 줘서 투표하고, 요게 이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도곡 이동 타워팰리스에 있는 데가 도곡 이동인데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저하고 1대1로 했다고 그랬죠? 어느 여자분하고. 누구라고 했어요, 그분이? 그 이장님. 아니, 통장, 서울시 통장 여기 회장님이었어요. 그분이 낯선 글씨예요. 여기 글씨도 잘 쓰시잖아. 근데 이분이 나온 게 여기 나왔죠. 이분들이 1등으로 뽑은 건, 도곡 이동 사람들이 1등으로 뽑은 건 이거예요. 이게 뭐냐? 고령화 복지 개선, 식사를 개선해달라. 뭐예요? 노령화로 인한 취사 활동이 불편하대. 이유가. 그죠? 이거 개선해달라고 그랬고, 이유는 이거래요. 그럼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냐 했더니, 자연식 실비 식당을 운영해달래, 단지별로. 근데 이분들은 2명인가 3명이 와서 이게 1등이 됐어요. 이게. 1등도 됐어요. 근데 빨간 표는 전에 말씀드렸죠. 한 동만 하는 게 아니라 4동, 5동이 같은 생활권으로 묶어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도 하지만 다른 동에 가서. 다른 동에 와서 뭐 빨간색으로 했어요. 이거 3표밖에 안 붙었어요. 나머지가 다른 게, 이게 1등이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활권에서는 공유투표를 해요. 우리 동들만 할 경우에는 공유투표 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동과 생활권이 묶여져 있어요. 서울의 5개 권역으로 묶여져 있고, 그 각 권역마다 생활권으로 또 묶여져 있어요. 4개 내지 5개 동, 6개 동으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도곡 이동이랑 1동도 있고, 2동도 있고, 뭐 다른 동도 있는데, 다른 동에서는 빨간, 그래서 도들을 색깔을 다르게, 노란색도 있고, 뭐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 빨간색을 가지고 하는데, 파란색은 자체 투표, 자기네 동, 빨간색은 공유 투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면 이게 1등이 맞아요. 뭐예요, 이거? 양재천 자전거 도로 구개라. 사람들이 마구 다니다가 위험해요. 중앙을 막고 조명시설 좀 해달라. 이건 생활권 내에 다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단지 자기네들 거기서만 불편한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뭐 좀 힘들겠죠. 저거 해주기는. 그 대신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다 소비하게 해주겠다. 당신들이 준비한 손해 안 나게 해주겠다고까지 했었어요. 그때 발표할 때.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또 집에서 어르신들만 계시는 데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식당 이용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식사들 하고 하니까. 그런 분들. 성과 노력 행렬은 뭐냐면 여기 이게 뭐예요? 무슨 용어예요? 보면? 무슨 용어죠? 야구 용어예요. 야구에서 1타 1타 그죠? 4점이죠? 1타 4피 쌍피가 아니라 1타 4피를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말로 홈런이잖아요. 말로 홈런. 이 말로 홈런이 가장 성과가 좋다는 거죠. 여기가 성과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노력이죠. 노력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여기는 노력 조금 했어요. 그런데 딱 한 대 때렸는데 말로 홈런 나왔어요. 요 끝에가 가장 여기가 붙는 게 가장 좋은 아이디어겠죠. 그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성과는 쥐뿔도 안 나고 노력만 열하게 한 거겠죠.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는데, 야구 용어를 가지고 말로 홈런, 연장전, 도루, 삼진, 요게 나온다는 거고요. 요것도 투표, 도트 투표를. 여기는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을 갖다 이렇게 뭐 계속 붙여요. 요건 요쯤 붙이면 되겠어? 여기는 요쯤 붙이면 돼서 포스트잇을 붙이지만, 여기는 포스트잇. 여기서 아까 이쪽에 나온 것이 5개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붙여놓고, 1번 붙여놓고, 너희들이 한번 도트로 이게 얼마나 좋은지 투표를 해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모고가 나오죠. 주모고. 원래는 이 용어예요. 완전 이 중요해. 보통이야, 나쁨, 매우 나쁨, 절대 반대. 이게 나오는데 저걸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량적인 게 아니고 정성적인 단어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 수만큼 점수로 하는 거예요. 점수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1등이,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1등이 2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만 해도 나머지는 나오겠죠. 무슨 5점이잖아요. 내가 낼 수 있는 점수가 5점이야. 그러면 이 2개가 1등이 동점이 2개가 나왔을 때는 여기다 몇 개 주고 여기다 몇 개 주고 5점을 나눠 먹어요. 나눠 먹기. 쉽게 생각할 때 5점을 양쪽으로 나눠 먹을 수 있죠. 여기다가 3점 주면 나머지는 왜요? 당연히 2점이잖아요. 그래서 6명이 5점이면 오히려 30점이죠. 1번을 했는데 18점이 나왔어. 그러면 2번은 12점이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 2번. 그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1등이 3개 나왔어요. 어떻게 나눠 먹어? 나도 헷갈리는데. 그래서 따로 3번을 해야 돼. 5점 이거를. 손가락 투표를. 그래서 따로 곱합이라고 제가 줬어요. 나눠 먹기와 따로 곱합.